자, 이번에 발제 세 번째 순서 현장에서 또 취재 현장에서 열심히 또 한국 체육을 취재해 오신 권종호 스포츠 취재부 선임 기자, SBS 스포츠 취재부 선임 기자의 언론인이 보는 한국 체육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종호 기자. 네, 저는 그 SBS에서 지금 스포츠 취재 기자만 한 32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화체육관광부한테 좀 쓴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방금 전에 유병철 체육국장이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자리를 비웠는데요. 조금 전 그 박동호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또 7년 전 갑자기 데자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 이름을 하도 많이 바꿔가지고요. 그 이름을 왜 이렇게 바꾸느냐? 하니까 이제 뭐 분석한 답변만 했고, 또 하나 희한한 건 영어 이름도 안 바꿔요. 키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때 문체부 차관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영어 이름은 왜 안 바꿉니까? 하니까 영어는 국제적으로 이미 많이 저게 알려져가지고 바꾸기가 어렵다. 뭐 이런 말이 들어왔는데, 지금 저 키스라는 말하고 한국 스포츠 정책과학원 이게 맞지가 않죠, 전혀. 정책이라는 말이 그 안에 키스라는 말이 없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15년 1월 그 당시 태릉에 있었던 그곳을 가서 제가 취재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스포츠 이름도 참 헷갈립니다. 그때 또 스포츠 과학원이었던 것 같아요. 개발은 전이었어요. 저는데 그 당시 한 박사님께서 코리아 체조라는 거를 만들으셨어요. 한 10개월 걸려서 나눴던 세금이죠. 거의 뭐 기금 한 2억 원 이상 들여서 그걸 왜 만들었냐? 우리 저 1980년대 국민체조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그 구령을 붙이신 분이 경희대 교수님이신데, 그걸 이제 좀 바꾸겠다 버전을. 그래서 이제 새로운 체조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스포츠 과학원에서 이제 했던 거예요. 그 프로젝트였는데 그 10개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거의 완성을 다 했습니다. 그 안무까지 다 끝내놓고 비디오까지 다 찍은 상태에서 갑자기 한 몇 달 뒤죠? 아마 몇 달인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보러 갔었을 때 정작 나왔던 게 늘품체조. 뭐 아실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그게 이제 국정농단의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뭐 최순실 사태까지 갔는데, 이게 사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저 스포츠 과학원 이름 숱하게 바꾸는 것도 그렇고, 그때 과학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거를 하루 만에 바꿔버리고 개인 업자가 개발한 그죠? 급조한 체조를 대통령 앞에 시연하고 이거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 체조로 만들려고 했던 이런 일을 했던 게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참 그만큼 우리나라 그 스포츠 행정이 지난 7, 8년간 얼마나 좀 난맥상을 보였는지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항상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대 후보를 진영으로 각계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절반으로 나눠지죠. 근데 제가 뭐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이 대선을 앞두고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했던 거는 체육인이 아니고 스포츠 스타가 2007년 17대 대선, 그러니까 이명박 당시 후보가 나왔었던 그 대선 같아요. 그 당시 상당수 그 스포츠 스타들이 이제 이명박 후보를 지지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대선을 앞두고 또 내노라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양쪽으로 이제 갈라져가지고 저 지지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스타들은 예를 들어서 레슬링 전설 심건호, 그다음에 체조 여홍철 이런 분들은 왜 지지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도지사 시절 때 보여줬던 행정 경험, 그다음에 돌파력, 그래서 저분이 돼야지 이 우리나라 체육계가 바로잡히고 체육인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고 우리 한국 스포츠가 발전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지한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같은 시기에 그 사격 황제 진종호, 그다음에 유도 한판승의 사나이로 불리는 이원희 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지지 이유가요.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해서 뭐 체육을 잘할 것 같다 해서 지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난 5년간 너무 힘들었다. 이 힘든 이유가 뭐냐? 딱 한마디로 얘기를 했습니다. 체육은 원래 하나인데 5년 동안 엘리트 체육과 반 엘리트 체육으로 편 가르기를 했다. 그래서 무척 힘들었다. 그래서 이 현 정부에 대한 아주 그 불만을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새 당선인이 이제 체육 정책을 펴 나가셔야 되는데 저는 그 이 문재인 정부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체육을 우리가 흔히 이제 세 가지로 나누죠. 보통 엘리트 체육, 생활 체육, 학교 체육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어디다 중점을 두느냐 이건 참 무슨 말이에요. 아침, 저녁, 점심 다 골고루 잘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그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을 다 잘해야지 대학교 좋은 대학 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걸 어느 한쪽을 치중하고 하나를 버리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고요. 이 세 가지 바퀴가 골고루 돌아가야지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길어졌던 그 일들 세 가지 이 정책이 제대로 저는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스포츠 그 혁신위원회가 공고한 7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체육계가 이제 엄청 반발을 했는데 물론 그 안에 상당히 받아들일 만한 내용도 많아요. 뭐 지나친 학습을 한다든지 너무 어릴 때부터 가혹한 훈련을 한다든지 스포츠 선수 인권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저 긍정적인 측면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너무 이제 급하게 이 엘리트 체육회를 밀어붙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불만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단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생활체육을 강조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근데 그 국민의힘 최용두 의원이 최근에 낸 그 자료를 보면 자 생활체육이 뭡니까? 국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저 유럽하고는 뭐 비교할 것도 없고요. 다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청소년들하고 65세 이상 노령층의 체력이 일본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자료로 드러났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실적으로 그 학교에서도요. 학교 수업이 이 체육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한 10년, 20년 된 문제고요. 그다음에 체육 수업도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이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럼 엘리트 체육은 발전했느냐?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경기력이 퇴보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골고루 다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윤석열 당선인께서 지난 1월 25일이죠. 이때 이제 올림픽공원에 와서 체육인 대회를 했습니다. 이때 이날 아침에 당에서 발표를 했고 자료를 냈고 오후에 직접 오셔가지고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을 했는데 몇 가지 보면 다 이거 언론 보도에 보도된 겁니다만은 일단 그 전문 체육과 생활 체육을 편가르지 않겠다 하셨고요. 스포츠 광고를 넘어서 스포츠 선진국에 진입하겠다. 그다음에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권을 보장하겠다. 또 스포츠를 복지라는 철학에 따라 공약을 마련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이제 보도가 많이 됐죠. 운동하는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환급한다. 이걸 이제 이런 하는 방법은 국민운동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겠다. 해가지고 뭐 100만 원까지 소득 공제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들은 많이 이제 그동안 보도가 된 내용들입니다. 조기 은퇴 선수 경력 개발해서 취업 지원하겠다 했는데 눈에 띄는 게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타 기금으로 나가는 돈을 조정해서 체육 사업 예산 비중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건 다음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그 30여 년 동안 스포츠 기자로만 활동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전에 그 군사 정권 시절에는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엘리트 스포츠에 좀 치중한 면이 있죠. 그 당시는 학교 생활체육보다는 일단 뭐 정권 홍보라든지 뭐 국위선양 뭐 이런 목적으로 굉장히 그 엘리트 체육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체력은 국력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이 엘리트 체육이 이 약간 뭐랄까요 비중이 적어지면서 경기력이 이제 급전직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지난해 열린 도쿄올림픽 우리 그 선수단 결단식 사진인데요. 이 저 표를 보시면은 금운동 현재 메달 수가 나오는데 베이징, 런던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리우 때 갑자기 이제 추락하기 시작하더니 도쿄 때 많이 메달
종합 16위까지 밀려났는데 이때 사실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대한체육회에서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이런 성적을 안고 어떻게 귀국할 수 있느냐 하던 차에 여자 배구가 굉장히 그 크게 4강이라는 놀라운 투어를 발휘하면서 이게 좀 묻혀진 측면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우리나라 경기력이 굉장히 이제 추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하계올림픽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도 평창은 뭐 우리나라에서 했으니까 성적이 좋았다 치더라도 베이징 올림픽이 금메달 2개인데요. 물론 뭐 중국 쇼트트랙에 편파 반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2002년 소울트랙 때 우리가 금메달 2개 땄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20년 전 액면상으로 보면 20년 전 경기력으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봐도 뭐 크게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올림픽보다 어쩌면 더 그 엘드 체육 그 경기력을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바로 이 아시안 게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올림픽은 아주 최상층의 선수들이 메달을 딸 수 있는 반면에 아시안 게임은 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저우, 인천의 금메달 수하고 지금 굉장히 자카르타 달에 굉장히 이게 현저하게 금메달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순위도 이제 일본에 계속 앞서다가 이제 중국은 계속 1위였고요. 우리가 3위에 이제 쳐졌는데 이게 이제 그 메달 수가 이제 급격히 줄었죠. 뭐 이제 다 보도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은 이 현상 중에 가장 큰 요인을 일단 학교 체육의 붕괴를 들고 있습니다. 뭐 다 알다시피 좋은 선수는 어릴 때 그 조기 육성해서 발굴을 해야 되지 이제 큰 선수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 학교 체육은 알다시피 일반 학생들의 그 체력적 문제예요. 체육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뭐 일시위주의 교육이 오래되다 보니까 일반 학생들의 체육 수업도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에 이 학교 체육을 통해서 그 엘드 선수 자원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 지금 자녀 수를 한 자녀 갖기 한 자녀만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는 학생이 굉장히 적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이 공관을 보면은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주중에 대회나 훈련에 참가했을 때 이 결석을 허용하는 일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작년에 보시면 초등학교가 10일에서 지금 올해는 0일입니다. 0일. 단 하루도 인정을 하지 않고요. 중학교는 11일로 됐는데 내년 그마저도 내년은 초, 중, 고, 중학교는 완전히 폐지입니다. 고등학교만이 10일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훈련이나 대회 사실상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제가 이제 이거를 자료를 준비하다가 지난 금요일이죠. 사흘 전에 인수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그 엘리트 체육계 그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일단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이걸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너 느릴 것인지에 대한 이제 대답은 없어요.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발표한 이 2023년 이 안은 일단 전면 재검토합니다. 만약 이게 시행이 되면 그래서 지금 일단은 보류 상태인데요. 알다시피 여자 피겨, 여자 기계 체조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초중학교 때 사실상 거기 어떤 선수가 뭐 어떤 선수가 대성할지 안 할지가 확실히 가려집니다. 10대 초반에 이제 가려지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의 특성을 무시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결석을 허용하지 않으면 이거 사실 뭐 엘리트 선수를 발굴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 스포츠계에서는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저는 학생이 당연히 저는 수업에 들어가고요.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너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린 선수가 자기가 운동 스타로 대성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꿈이 있다면은 운동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보장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 내가 전문 선수를 하겠다, 뭐 이런 걸 존중을 해줘야죠. 그래서 전문 스포츠의 특성을 인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체육을 역시 이끄는 데가 대한체육회인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째 4천억, 연간 예산이 4천억 선에서 증액이 없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마케팅 회사를 만들고 재정 자립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이게 말이 그렇지 수천억 원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한다? 이거 지금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국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그 경기단체, 각 종목단체 절반 이상이 재정 자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그래서 체육계에서는 대한체육회 쪽에서는 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금 그 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진흥공단이 체육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백 개 항목에 걸쳐서 아주 정확하게 액수가 나와 있는데 하나 밝히지 않는 쪽이 있어요. 뭐냐면 예술 분야를 지원하는 돈을 총액만 기입해 있고 어디에 썼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알다시피 국민체육공단 이 기금과 지금 이 돈이요 문화예술에서 나온 돈이 아니거든요. 이건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이게 이제 정무적인 판단으로 예술 분야를 저는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뭐 짧게는 7, 8년, 뭐 길게는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걸 질문을 해봐도 잘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한 1,000억 정도 지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선인이 일단 그 공약상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체육적으로 다시 돌리겠다. 그래서 이 정도만 현재 보면 지금 진흥공단에서 대한체육회 그 지급하는 비율이 한 20% 살짝 넘는데 대한체육회에서는 한 50%를 계속 보장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좀 그런 상황인데 이게 예술 분야를 정말로 공약대로 주지 않고 체육계로 다시 돌릴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중앙정보체육예산을 보면 이게 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나온 걸 제가 그대로 옮긴 겁니다. 1조 7,594억인데요. 국민 세금은 2,1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다 기금이거든요. 이 세금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체육계에 들어가는 돈은 0.04%에 불과합니다. 그러고 보면 굉장히 체육계가 가성비가 아주 뛰어나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2020년 체육기금 이게 뭐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 투표권으로 조성된 돈이 주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 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체육계의 재정을 위해서 더 투입할 여력은 충분하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늘 이제 지적되어 온 문제인데요. 아까 그 유병채 국장이 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참 특이한 부서예요. 이 정부 부처를 보시면 기재부는 거기다 기획 재정 담당자가 뭐 처음부터 들어가서 한 30년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관계, 법무부도 마찬가지예요. 법률 전문가들이 있는 곳인데 문화체육관광부는요 좀 특이합니다. 문화를 담당하고 체육을 담당하고 관광을 담당하고 종교를 담당해요. 그 밖에도 더 몇 가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도 담당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취재를 많이 하면서 뭘 느꼈냐면 저 부서는 이제 순환보직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체육 정책과에 있다가 뭘 알만하면 한 2, 3년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문화 쪽으로 가고 심지어 무슨 국어 교육 진흥하는 데도 가고 전혀 다른 부서로 갑니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열정과 전문성이 타 부처에서 비해서 부족한 게 아니냐. 저는 실제로 취재하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저보다도 잘 모르는 체육 문체부 직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기자고요. 이분은 국가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인데 저보다도 관련 사항들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2, 3년 하다가 다른 부서 가니까요. 관광 쪽으로 2, 3년 갔다가 그 다음에 국어로 뭐 교육하는 데로 갔다가 무슨 문화원으로 2, 3년 갔다가 그 다음에 한 10년 만에 체육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과연 저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 저거 아직 우리 정부 조직 그 개편안에 안 나왔는데 저는 저걸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아니 문화부를 완전히 떼든지요. 체육부를 정식 독립부서로 할 적이 아니면 체육청을 만들든지 무슨 뭐 방법을 써야 되죠. 저는 지금 문체부 지금 그 체제 가지고는요 계속 지금 체육계에 일어나는 문제의 상당 부분이 저게 그 문체부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굉장히 저는 아마 조직 개편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수위 뭐 이 당선자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뭐 체육 공약을 뭐 장밋빛 공약을 하셨습니다만은 일단 인수위원회 스포츠 전문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포츠 전문가라는 사람 지금 딱 한 명 있어요. 저 유도 스타 하영주 씨라고 1984년 LA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인데 이분이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부산 출신이거든요.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거기에 지금 인수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을 담당하는 인수위 사회복지분과위원회는 스포츠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당선인께서 진짜 스포츠인을 존중할 생각이 있는지, 인수위가 존중할 생각이 있는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닌지 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고요. 이 대통령 비서실에 체육 전문 비서관이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것도 이름이 문화체육비서관이 있었어요. 문화체육비서관. 근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부터는 아예 비서관이 없습니다. 체육비서관이. 행정관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조직 개편하는데 아무리 보도를 제가 찾아봐도 대통령 비서실에 체육 전문 비서관을 두겠다 뭐 이런 기사는 없습니다. 아마 그냥 없이 시작할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윤석열 후보께서 내놓은 공약을 보면 아주 깊이 연구해서 공약을 내놨다기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부 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그냥 바로 낸 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건 뭐 선거를 위해서 표를 위해서 의식을 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이라도 좀 이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립해가지고요 좀 제대로 된 정책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중심에 우리나라 체육은 누가 뭐래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특히 문체부의 그 거버넌스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아까 우리 박동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요 책임을 안 지는 게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체육부 정책까지 갔어요. 그다음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면 5년 전에 제가 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무슨 정책이 뭐 내놓은 게 있고요. 그러니까 뭘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할 텐데 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코리아 제조, 늘품 제조 이렇게 이 논란을 빚은 사람도요 결국 다 다른 데로 떠났습니다. 결국 책임을 아무런 징계나 뭐 이런 걸 당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만약에 저는 문체부 구조를 그대로 두고 현 이런 스포츠 거버넌스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대통령 비서실도 전문 비서관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체제가 계속 가면은 지난 5년하고 뭐 크게 달라질 것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좀 의문점이 들고요.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한국 체육이 제대로 발전하려면요, 뭐 굉장히 지금 뭐가 많은데 결국 돈이에요. 돈하고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거버넌스를 당선자께서 새로 좀 짜셔야 되고요. 돈은 당연히 더 투입이 돼야 됩니다. 아까 국민체육진흥공단 타기금 나가는 거 폐지를 하시고요. 어떻게 했든지 체육 쪽에 나가는 돈을 더 투입을 하시면 체육 쪽에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우리 여기에 각계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재정적인 여력만 더 주시면 그 능력,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하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충암고 나오셔가지고 그 지난해 그 야구장을 한번 프로 야구장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하고 대통령으로서 스포츠 정책을 성공시키는 건 좀 이게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간 당선인님께서 오랫동안 잘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 그다음에 학교 체육 이 세 가지 바퀴를 잘 선순환시켜서요. 그 윤 당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 그 지지했던 국민들로부터 아 정말 뽑기 잘했다 그런 말을 5년 뒤에 반드시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상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